안녕하십니까. 강화도 토박이 공인중개사 구자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보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해서 오늘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원래 농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3년 도농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일반인들도 체험 영농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또 그 세법상으로도 1000평방미터 이하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고 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중과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직원들의 불법적인 농지 투자가 발단이 되어 농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반발이 이루어지니까 아마도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막에 대한 대안, 또 그리고 농촌 인구가 점점 줄고 농촌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화면에 띄어진 것처럼 특별히 어려울 것 없고 그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개괄적인 개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이해가 편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도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4페이지부터 유익 있게 보시면 그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나 설치 절차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농막은 그냥 창고 정도로만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좀 무시하고 일반인들이 농막에서 취침도 하고 기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농막의 허용 면적이 20제곱미터인데 그것을 데크도 좀 만들고 파고라도 좀 만들고 그렇게 좀 늘려 쓰다 보니 농막의 본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농막은 연면적이 20제곱미터였고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입니다. 또 농막과 다른 점은 농막은 데크 정화조를 포함한 것이 20제곱미터였는데 체류형 쉼터는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다른 시설들을 제외한 온전한 실내 공간을 33제곱미터, 10평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농막과 다른 점은 구조물의 가장 긴 외벽에 한 1.5m 폭으로 데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주차장은 농막이어도 차를 들고 있을 상황이 아니니까 농막에도 자연스럽게 주차 공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냉정하게 따지면 농사 지을 곳에 차를 세웠으니까 불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 일면까지 할 수 있다고 딱 고지를 해 놓아서 불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막도 농지에 놓은 것이라 영농의 의무는 필히 쫓아다녔던 것인데 체류형 쉼터도 영농의 의무는 똑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막에는 영농 면적이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체류형 쉼터에는 영농해야 되는 면적이 쉼터나 데크, 주차장, 정화조까지 포함한 총 면적의 2배 이상, 그러니까 쉼터, 주차장, 데크, 정화조까지 20평이 들어갔다. 그러면 영농 면적이 40평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것은 역시 농막과 똑같이 농지에 가능하고 임야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12월에나 가야 발표가 정해질 것 같은데 농업진흥구역에도 체류형 쉼터가 가능할지 그거는
지금 보도 자료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 가장 유익 있게 봐야 될 것이 사용 기간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내구 연한을 봐서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했는데, 이것은 좀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이나 내구 연한에 대한 기준이 단지 12년이기 때문에 존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도 12월 발표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존치 기간이 길어진다든가 아니면 존치 기간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체류용 쉼터도 정식 건축물이 아니고 임시 가설물이어서 주택수나 건축물 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아마 취득세가 한 10만원, 재산세는 연 10,000원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는. 끝으로 농촌 체류용 쉼터나 농막의 설치 절차나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딱히 어려울 점이 없고 농막과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농막이 체류용 쉼터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설비 기준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기존 농막도 체류용 쉼터로 좀 용이하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화재 감지기나 소화기 배치 등으로 가름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12월이 돼야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에 시행되는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